붙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는 4월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야에서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두 분이 출사표를 냈죠. 방금 1부에서는요. 먼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터뷰였고, 이번에는 역시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지금은 동아대 교수죠. 박형준 전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박 교수는 비행기 탑승 시간 때문에 잠시 전에 미리 사전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형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 박 후보님의 가덕도 공약과 이른바 어반루프 공약에 대해서 김영춘 예비후보가 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어반루프 공약이 특히 빌공짜 공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한심한 공약이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춘 후보답지 않은 비판을 해서 좀 놀랐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의 무지와 오만의 바이러스가 김영춘 후보한테도 오염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마침 민주당 의원들이 하이퍼루프 신기술을 보러 철도기술연구원을 찾아갔거든요. 문재인 정부 4대 핵심 기술, 그러니까 신산업 4대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하이퍼루프입니다. 그 하이퍼루프의 도시형 모델이 어반루프고요. 이것은 이미 테슬라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시험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10년 안팎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것을 부산이 다른 도시들이 다 한 다음에 소위 따라가는 추종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자, 다시 말하면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그런 창의적인 기획을 가지고 해야 이게 도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다면 아시아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이 부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공항과 이 도심과 그리고 다른 지역을 15분 거리 내에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또 탄소 중립형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런 모든 다목적을 갖고 또 공사비도 다른 철도에 비해서 오히려 적게 드는 그런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보는 것은 부산 발전을 위해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께서도 김영춘 예비 후보의 공약 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춘 후보가 부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아직은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도시, 녹색도시, 문화도시 이런 주장은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서 틀어보던 레코드고요. 우리 국민의힘 일부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도 글로벌 경제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 이런 것은 부산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을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입니다. 왜 부산이 지금 서울보다 1인당 GRDP가 3분의 2밖에 안 되고 충남 같은 데는 절반도 안 되겠습니까? 충남보다도.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좀 적다는데 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른바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부산발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딩 조성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부산에 지금 청년이 매년 1만 2천 명이 떠나고 있고요. 대학은 죽어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과 창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마중물이 필요하고 요즈마그룹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펀딩 그룹이고요. 1년에 4조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이 요즈마그룹이 부산에 2024년까지 부산에만 2천억 그리고 5년 안에 1조 2천억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펀딩을 부산시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당일부터 사실은
업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사실 부산이 이런 그 청년이 떠나고 실업이 늘어나고 미래가 없는 그런 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부산 곳곳이 산학협력 도시가 돼야 되고 창업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 문화 콘텐츠, 해양 바이오 등등 또 신물류 모든 분야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기반을 형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부산 청년 고용률을 60% 이상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네, 지금 뭐 60%까지 높이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업 취업형 대학으로 부산의 대학들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곳곳에 이런 창업 붐을 일으키고 또 이 새로운 신기술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 부산을 바꾸어감으로써 이 청년 창업, 청년 취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청년 고용률 60%는 결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같은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열리는데 서울시 쪽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최대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 아무래도 이 가덕도 신공항 이게 최대 현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처음에 이제 이른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감사한 그 결과를 봤을 때 이건 사실상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거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이번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아닌가 이런 사실 비판도 나왔었거든요. 보궐선거용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해공항 어차피 다시 하기 힘드니까 빨리 백지화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2월 달에 이 가덕도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가덕도 공항은 단순히 부산공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또 하나의 국제 물류 허브 공항을 만든다는 계획이고 이것은 남부권 전체의 공항으로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나 지방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나 또 남부권 경제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빨리 할수록 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득을 봐도 괜찮습니다. 빨리만 2월 달에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김영춘 후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덕도 신공항에 차질 없는 이 추진 위해서는 여권 인사가 이 부산시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가덕도 신공항은 30년 동안 부산의 염원입니다. 이것이 정치 논리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고 지연되고 또 제대로 안 된 것이거든요. 이 공항이 정말 남부권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혁신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혁신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과를 시킨다면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실제로 가덕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10년여에 걸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정권이 그동안 여러 번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계없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찌감치 출마 선언하셨는데 여당 쪽은 사실 늦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영춘 후보가 처음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10명이 넘는 예비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당내 경선에서 일단 좀 승리하실 자신 있습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로는 제가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세를 대세로 몰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내 경선이 일찍부터 시작되다 보니 또 많은 후보들이 나오다 보니 좀 혼탁한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넘어서
당 내의 그 한 팀 내의 아름다운 경선이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임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력이 다양하십니다. 뭐 지금 교수시고 또 시민운동가, 의원, 또 청와대 정무수도 지내셨고 또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셨고요.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부산시장 만약에 되시면 하시는데 뭐 큰 바탕이 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리더십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힘이고요. 오랫동안 이 나라나 부산을 위해서 정말 면밀하게 비전과 대안을 준비하느냐, 또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의 힘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정이라는 것은 종합행정이자 또 종합적인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적 력이 없으면 실제로 부산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또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이 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요. 세 번째는 일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조직 경험이든 또는 시민운동 경험이든 학계의 경험이든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네트워크와 또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위한 실천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리더십을 한번 보여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박 교수님 지금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같은 날에 열리는데 특히 이제 서울시장 쪽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 집중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안 대표와 사실 박 교수님께서 만나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비공개적으로 잠깐 뵈려고 했는데 그게 알려지고 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이 앞으로는 원보이스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전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당의 입장에서 전체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임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당이 원보이스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미루었던 것이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이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 사면에 대한 박 교수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면은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원칙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특별한 정치적 권한을 준 것이고요. 정말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 이미 4년째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고 사면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그 점을 중시해야 되고 사면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지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 견해에 동조하거나 아부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지지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오히려 상대 지지층을 보는 그런 폭넓은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의 안목과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좀 주문하시는 겁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밖에 결단할 분이 안 계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분리해서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일종의 정치 공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준 동아대 교수였습니다.